자, 또 해봅시다. 할 게 많아서 세포만 가지고 듯이 하루 연중해서 수업할 수 있는데. 자, 동물 세포는 일단 이런 구조로 가죠. 근데 내가 아까도 미리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써놓은 애들은 동물과 식물 모두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식물은 설명이 더 간단해지겠지, 그지? 일단 식물 세포는 일단 동물 세포에 비해서 약간 형태가 되게 규칙적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 좀 봐봐. 요 가장 바깥쪽의 동물 세포와 달리 뭔가 세포 벽이라는 게 우리 봐봐. 우리 교실도 이렇게 지금 사방에 뭐가 있어? 벽이 있기 때문에 딱 교실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일정한 거잖아. 그지? 세포벽. 근데 이 세포벽의 성분이 뭐냐면 셀룰로스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셀룰로스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셀룰로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그래서 구조 탄수화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셀룰로스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세포의 내부를 진짜 보호하고요.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포벽이다. 뭐 이제 혹은 전투가성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전투가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내부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이제 반드시 뭐가 있다? 사실은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약간 떨어뜨려서 그리는 것 뿐이야. 바깥쪽에 바로 뭐가 있다? 세포벽 안쪽으로 세포막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뭐가 있다? 핵이 존재합니다. 핵. 그치? 그래서 DNA, RNA 둘러싸고 있는 핵이 존재합니다. 똑같이. 그럼 마찬가지 얘도 핵은 여기 그림에 그려놨지만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그 바깥쪽에 있는 막이 변해가지고, 그지? 막이 변해서 이런 식으로 뭐가 존재? 소포체가 존재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소포체 중에 일부에는 조그만 알갱이들이 붙어 있다. 그래서 똑같이 뭐가? 소포체가 존재합니다. 그지? 소포체가 존재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납작한 주머니 형태를 띠는 돌체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소포체 표면에도 붙어 있지만 세포질 중간중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른바 라이보솜이라는 것도 또 존재를 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 다음에 뭐가 존재할까? 똑같이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토속기관이 존재해요. 다만 이 동물세포와 달리 식물세포는 몇 개가 더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그림으로 나오는데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마이토콘드리아가 내가 더 크거든. 뭐가 존재하면 바로 엽록체라는 게 존재해요. 엽록체. 엽록체라는 게 존재해. 그럼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봐봐. 엽록체도 마이토콘드리아나 핵과 마찬가지로 뭐야? 이중막,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얘도 들여다봤더니 여기에 뭘 갖더라? 자체적으로 DNA와 RNA와 라이보솜이 다 존재하더래요. 얘도 자체적으로 DNA, RNA, 라이보솜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증식할 수 있다는 거야. 증식. 아까 얘기했죠? 마이토콘드리아? 참고로 그러면 마이토콘드리아 추가로 좀 얘기를 하자면 증식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어느 애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부위에 따라서 마이토콘드리아 수가 좀 다른 거야. 마이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 그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세포에는 마이토콘드리아가 많아. 대표적인 게 어딜까? 근육 세포에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부위보다 그 세포 안에는 마이토콘드리아가 더 많이 들어있어. 그럼 영록체도 똑같아. 얘도 자체적으로 DNA, RNA, 라이보솜 있어도 증식할 수 있으니까 식물 세포에서도 부위에 따라서 영록체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겠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은 영록체가 많은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일을 하느냐? 얘는 바로 광합성이라는 거야. 광합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뭘 만들어? 양분을 만들어내. 보통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이 바로 뭐냐면 포도당이라고 한다. 양분 합성. 양분을 만들어. 자 그럼 봐봐. 왜? 맞아. 그 프린트에서 맞아. 얘기 잘했다. 근데 3페이지에 보면 거기 4번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영록체 돼 있는데 보면 그림 밑에 설명을 서로 바꿔야 됩니다. 그 그림 밑에 설명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설명을 왼쪽 아래로, 왼쪽 아래에 있는 설명을 오른쪽 설명을 서로 바꿔야 돼. 지금 보면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마이토콘드리아 그림인데 그거의 설명은 오른쪽 아래에 써져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영록체 그림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왼쪽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수정한다는 거 까먹었네. 양분을 그럼 봐봐. 이 양분을 어떻게 준 거야? 양분을 얘가 만든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한테 건네주면 그 마이토콘드리아가 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럼 동물은 양분을 만들지 않잖아. 대신에 동물은 이 옆에 뭐가 지나가지? 혈관이 지나가죠? 혈액을 통해서 양분을 건네받는 거야. 다만 식물은 벽이 있잖아. 양분을 외부에서 건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 양분을 마이토콘드리아한테 건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를 통해서 에너지 만드는 영록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에코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정확하게는 중심에코라고 써요. 아마 학교에서는 그냥 에코라고 가르칠 가능성이 훨씬 높기는 한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에코라는 것과 중심에코는 조금 다르거든요. 중심에코는 어쨌든 에코라고 치면 에코는 뭐냐? 이 안에 뭔가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장을 하려면 바깥쪽에 뭐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도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막 하나,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뭘 하느냐? 봐. 마이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만든다고 생명활동을 하면 노폐물이 생겨요. 자, 동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옆에 혈관이 있기 때문에 노폐물 그냥 내보내면 된단 말이에요. 혈액이 처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물은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그 노폐물을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일단 노폐물을 저장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사람도 밥을 안 먹으면 견딜 수 있지만 밥은 한 달도 안 먹을 수 있거든. 버티면. 근데 물은 일주일만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어. 왜? 우리 사람의 몸의 대부분이 물이잖아. 일정한 농도를 갖고 있어. 근데 물을 너무 안 먹게 되면 농도 조절이 안 돼. 죽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동물 세포든 식물 세포든 수분이 있어서 농도가 있단 말이에요. 동물 같은 경우 옆에 혈관이 있으니까 혈관으로부터 물을 받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농도 조절하면 되는데 식물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딱 여기다가 수분을 저장해서 가장 중요한 바로 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세포의 농도. 세포의 농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투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삼투압을 조절해요. 그래서 에코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포가 오래될수록 에코가 어떻게 돼 있어?
저장된 게 많으니까 점점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포도 수명이 있을 테니까 늙은 세포는 대부분이 F가 돼버려요. 대부분. 그 정도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어요. F 안에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 좀 이따 우리 물 얘기할 건데. 그럼 F가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포의 농도가 너무 낮아. 그럼 물을 내보내. 그럼 F도 좀 작아져. 이렇게 크기가 좀 변해요. 그래서 이제 F라는 게 있다. 알겠어. 다음 거야. 자, 그럼 봐라. 아까 얘기했지. 요 가운데 있는 소기관들은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는 거야.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쓴 소기관 뭐겠어?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걸 구분해야 되는 게 여기 지금 쓴 세 개는 식물 세포에만 있는 소기관이야. 식물 세포에만 있는 소기관. 동물 세포에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해. 봐봐. 그냥 F는 사실 동물에도 있어. 식물에 특히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심 F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식물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시험 볼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 2개를 쓰라고 하면 무조건 얘 쓰면 됩니다. 근데 3개를 쓰라고 하면 얘까지 써야 돼요. 왜? 그냥 F는 동물에도 있다고 그랬지. 다만 식물이 특히 발달한 것 뿐이란 말이야. 근데 학교에서 중심 F라고 언급하지 않고 그냥 F라고 하시면 얘는 그냥 F는 동물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 F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달라.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영동체가 식물 세포에만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모든 식물 세포에 영동체가 있을까? 동물하고 식물 중에서 식물에만 있는 소기관인데 그렇다고 해서 영동체가 모든 식물 세포에 있는 건 아니라고. 광합성을 하는 곳에만 있는 거야. 근데 식물에서 광합성하는 곳이 어디야? 나뭇잎. 나뭇잎에 있는 세포 모든 세포에 또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우리 구성강에서 얘기했던 울타리 조직하고 해면 조직 있지. 그리고 공명에서 딱 이 세 군데만 있거든. 영동체는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공명 세포라고 하는 곳에만 영동체가 있어. 걔네를 이루는 세포에. 알겠니? 그래서 그거를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4페이지까지를 이제 쭉 한꺼번에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적어준 거랑 우리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랑 해가지고 생명과학은 알지? 우리 중학교 때는 약간 별이 자리긴 한데 80%가 일단 남깁니다. 그 내가 다음 주에는 생명과학 파트 테스트를 본다 그랬잖아. 자, 물리 파트 못 본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서 못 풀었다 그러면 변명이 되지만 생명과학은 어려워서 못 풀어서 이거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생명 파트 꼭 복습을 해주셔야 돼. 다음 주에 생명 파트 시험 보고 어머님한테는 생명 파트는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이렇게 그냥 딱 보낼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물리 못 본 건 용서되지만 생명 파트 못 본 거는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되니까 꼭 복습을 좀 해주시고 알겠지? 자, 그러면 그래서 세포의 구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세포라고 하려면 자 이런 다양한 소기관이 꼭 없어도 돼요. 최소한 3개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DNA, RNA라고 하는 핵산하고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거하고 바깥을 둘러싸는 뭐? 세포막. 그래서 이 세포막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거 필요한 거 다 썼지? 지워되지? 세연이 다 썼어? 다 안 썼어? 찍어. 왜 안 써? 왜 안 써? 그지? 필기하면서 따라오라고 그랬잖아. 그지? 다 썼어? 안 썼으면 찍어라. 프린트에 있다고 안 썼어 이러지 마시고 프린트에 없는 내용을 내가 필기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찍어. 다 썼어? 필요한 거 다 썼어? 물론 영상에 남아있으니까 영상을 보면 되지만 안 보잖아. 그치? 안 보잖아. 맨날 밴드 들어가서 조회수 얼마인가 보면 0회야. 아무리 결석을 안 해도 내가 복습하라고 올려놓는 건데, 그치? 아까 얘기 들어보면 세인이 정도가 좀 보는 것 같고, 그치? 봐라. 상아, 선생님 유튜브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구독했어, 안 했어? 그래, 잘했어. 훌륭한 학생이. 태영이, 구독했어, 안 했어? 구독해. 알겠어?
나 올해 1000명 돌파가 목표야. 지금 153명이라고. 어? 내가 가르친 학생이 몇 명인데 원래 지금 200명이 돌파가 돼 있어. 내가 지금 가르친 학생은 100명이 넘는데, 그지? 이 중에 구독 비율이 10%도 안 되는 것 같아. 그지? 괜히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구독 좋아요 외치는 이유를 알겠더라. 그지? 좋아요 이렇게 외쳐도 구독 안 하니까. 그지? 구독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포막. 맞아. 세포막 넘어가기 전에 이거는 꼭 해주고 넘어가. 그럼 지금 여기 얘기한 여러 가지 소기관들을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른 분류를 좀 해볼게요. 요거 꼭 써놔. 요거는 꼭 써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을 쭉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여러 소기관들 중에서 뭐 막으로 둘러싸인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자,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지 여부. 자, 일단 막으로 둘러싸인 애들, 그렇지 않은 애들 이렇게 나눠볼게요. 일단 너희가 아직 다 암기가 안 됐지만 암기가 됐다는 전제하에 보면서 찾으면 돼요. 일단 막 구조가 아닌 애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딱 2개밖에 없어요. 아까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애는 막으로 둘러싸이지 않고 그냥 작은 알갱이라고 과립 형태 알갱이다 이런 얘기했었지? 라이보솜이 하나가 더 있어. 뭘까? 세포벽. 세포벽하고 세포막은 달랐잖아. 그지? 굳이 따지자면 세포벽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은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나머지 애들은 다 막으로 둘러싸인 애들인데 막이 또 하나냐? 이중이냐 또 나눌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자 이렇게 나눌까? 이중막인 애들 2개 막으로 둘러싸인 애들, 하나의 막으로 둘러싸인 애들. 자, 이중막으로 둘러싸인 애들 딱 3개입니다. 누굴까?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핵막이라고 하는데 이중막이었고,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 아까 핫도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록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단일막인 거. 뭐 예를 들자면은 세포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세포막, 세포체, 골지체, 그 다음 또 뭐 있냐? 아까 액포, 그지? 이런 것들 식물까지 포함해서 액포 같은 애들 그냥 하나의 막으로 둘러싸인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지? 나머지 애들은 막으로 둘러싸이지 않다. 근데 이거 정리해 두는 게 매우 유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산을 갖고 있는 애, 핵산 여부. 자, 핵산을 뭐 갖고 있는 애들인데 핵산이라면 DNA와 RNA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핵산을 갖고 있는 애들 중에 DNA와 RNA를 모두 갖고 있는 애가 있고요. RNA만 사실 갖고 있는 애가 또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지거든. 자, 일단 핵 속에 DNA, RNA 둘 다 들어있다 그랬지. 맞지?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마이토콘드리아가 자체적으로 DNA와 RNA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엽록체가 또 DNA와 RNA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맞아? 그 다음에 RNA도 사실 우리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할 텐데 RNA가 또 종류가 한 3가지가 있어요. mRNA, tRNA, rRNA라는 게 있는데 바로 요건 아까 설명하면서 언급을 안 했는데 라이보솜이라는 애가 RNA만 가지고 있어. RNA만. 참고로 핵 속에는 이제 mRNA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이토콘드리아랑 엽록체 안에는 M, R, T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있고 라이보솜은 그냥 rRNA라는 것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세포 소기관들 크게 2개로 분류하는 거 이거 꼭 적어놔. 세영이 적어놨어? 적어라. 나 분명히 적으라 그랬다. 적어.
저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 특히 요거 이중막 둘러싸인 애들 3개 되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DNA 요거 핵산을 갖고 있는 게 여기서 되게 잘 나와. 지금 내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해 줄 거야. 그래서 생명과학 80%가 일단 암기다. 암기하고 이해해야 된다. 그치?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자 세포막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자, 아까 선생님이 세포막 얘기하기를 아주 적겠구나. 시간 줄게. 얼른 적어라. 이게 다 적었어. 얼른 적어. 그럼 이제 선생님 그 다음 페이지, 세포막 나오는 페이지가 있거든. 페이지로 그러니까 우리 5페이지네, 5페이지. 5페이지. 자, 아까 선생님이 세포막 얘기하면서 세포막을 이루는 주 성분이 뭐니? 임지질이라는 게. 임지질 이중층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요 임지질이 뭐냐 이거. 임지질. 세포막을 이루는 주 성분이 임지질이거든요. 자, 거기에 좀 이따 그림에 그리겠지만 세포막은 임지질 이중층과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세포막의 주성분은 누가 돼? 임지질인 거고요. 단백질은 그냥 세포막의 성분이라고 해야 돼요. 주된 거는 얘기. 그래서 이게 니네 문제 풀 때도 나와. 주성분이냐 그냥 성분이냐 구분해야 되는데 세포막의 주성분 그러면 누구라고? 임지질이고요. 단백질도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니까 세포막의 성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임지질이라는 애가 누구냐? 야, 여기 인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인. 원소로 따지면 인이라는 원소가 있는 애인 거야. 임지질 분자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이렇게 머리처럼 생긴 부분이고 꼬리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 참고로 요 꼬리처럼 생긴 애들 2개는 지방산이라고 하는 분자거든. 지방산. 그지? 지방산이라는 분자고 요 아래쪽에는 글리세롤이라는 분자가 있고요. 여기에는 인산, 콜린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하는 이거 몰라도 상관없고요. 그냥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이렇게 생겼대. 생겨서 약간 머리처럼 생긴 부분이 있고요. 꼬리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 거야. 이제 구체적인 성분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것까지 몰라도 상관없다고요. 그냥 너희는 머리 부분, 꼬리 부분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 자, 특히 머리 부분에 보면 인산이라는 애가 들어있잖아. 되게 물에 잘 녹거든. 그래서 머리 부분은 물에 되게 잘 녹아. 물하고 친하다 그래서 머리 임지질 분자예요 이게. 임지질 분자에서 머리 부분은 친수성을 띈다 이렇게. 친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꼬리 부분은 봐봐. 여기다가 써놓은 이유가 있어. 지방산이네. 지방이잖아. 지방. 맞지? 물에 잘 녹겠어 안 녹겠어? 안 녹으면 물하고 안 친해. 꼬리 부분은 물하고 안 친해서 소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해. 소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해. 아까 너희들이 학교 칠판 얘기를 했다면 지금 여기도 사실 칠판이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지? 칠판은 지금 쓰는데 끼끼 소리 나잖아요. 세상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있잖아요. 칠판 끼끼 소리 나는. 자, 소수성을 띈다. 그럼 잘 봐. 우리 세포가 됐든 몸 전체가 됐든 우리 몸의 주성분이 물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세포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세포가 이렇게 여기다 그릴까? 아, 여기 이렇게. 깜짝이야. 깜짝이야. 선생님 되게 겁이 많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 얘기했는데 귀신의 집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선생님 놀이동산 가면 절대 가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귀신의 집. 절대 못. 공포영화 안 봅니다.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봅니다. 그지? 선생님이 결혼하기 전에 여친이 있던 시절에 여친 공포영화를 보러 가서 갔어. 선생님 정말 주먹 꽉 쥐고 여친한테 티 안 내고 정면만 봤어. 너무 무서웠어. 영화 끝나고 나왔더니 재밌었니? 그냥 그 약간 영혼 없는 그 대답이지. 재밌었던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 아, 4인용 식탁이라는 공포영화인데 사실 공포영화 치고는 그렇게 안 무서운 거긴 한데
죽는 줄 알았어. 아씨, 그 여친이 지금 우리 집에 있어. 그치?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워. 그지? 아무튼 자 여기 세포가 있어. 그지? 아, 근데 농담한 건데 뭔지 알아들었어? 뭔지 알아들었어? 그때 여친이 우리 집에 있거든 지금. 그지? 근데 지금 여친이 없단 말이야. 그지? 자, 아무튼 자 여기 세포가 있어요. 동물 세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어쨌든 주성분이 물이기 때문에 세포 내부도 물이고요, 바깥도 물인 거예요. 근데 이 세포막은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지질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을까 찾는 건데, 자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수조에 물을 받았어. 내가 인지질 분자를 뭐 한 주먹 이렇게 딱 주고 던졌다고 해봅시다. 만약 인지질이 물에 떠, 그럼 어떻게 돼? 물에 뜬다고 하면 머리 부분이 물하고 친하다고 했기 때문에 머리 부분이 무조건 물 쪽을 이렇게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지질이 이렇게 배열이 될 겁니다. 그치? 머리는 물 쪽을 향하고 물하고 안 친한 꼬리는 바깥쪽을, 하늘 쪽을 향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수조에다가 인지질 분자를 없이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으면 사방이 물이잖아. 그럼 모든 방향으로 물하고 친한 애가 향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지질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배열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토대해서 확대해 볼게. 세포의 여기가 바깥쪽입니다. 바깥쪽도 주성분이 물이고 안쪽도 주성분이 물인 거야. 그럼 물 쪽으로 뭐가 향해야 된다고? 머리가 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포막을 이루는 인지질이 어떻게 배열되냐면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머리 부분이 물 쪽을 향하고 머리 부분이 안쪽을 향해야 되다 보니까 인지질이 이렇게 이중으로 배열되는 거야. 그게 아까 얘기했던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중층이 되는 거야. 이중층이 되는 거야. 인지질이 이중층을 이루면서 야, 이거 얘들아, 요거 하나가 세포막 하나인 거야. 그럼 아까 선생님이 이중막하고 구분해야 된다 그랬지. 이중막은 그럼 뭐야? 요런 애가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따지면 인지질 4중층인 거야. 4중층. 이중막은 따지면 인지질이 4중으로 쌓여 있는 거. 요거 하나가 세포막 하나인 거야. 요렇게만 있으면 이거 단일막인 거. 이중막은 얘가 두 개가 있겠는 거야. 그래서 이중층하고 이중막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니? 실수 되게 많이 해. 이중막, 이중층. 거기에 봐봐. 세포막은 아까 하는 일이 물질들이 들락날락하는 걸 조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막단백질이라고 해요. 막단백질. 그래서 이중층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통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박혀 있습니다. 요거를 막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통로 역할을 한다. 통로 역할을 하는 애가 막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우리 왜 물이 있어. 물 위에다가 얘네 식용유 한 방울 떨어뜨려. 그럼 그 식용유가 어떻게 돼? 물에 떠 있긴 하지만 결국 그 위에서 어떻게 돼? 움직일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아. 얘네들도 이 형태는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어.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알겠네? 그걸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다. 얘네들은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봐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인지질을 그대로 지나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 근데 어떤 애들은 반드시 여기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어. 자, 어떤 애들은 인지질을 통과할 수 있다고. 어떤 애들? 자, 인지질을 통과하려면 뭐 안에서 밖으로 나가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든 통과하려면 가운데가 소수성이라고. 물하고 안 친한 애들. 그치? 그리고 비교적 크기가 조금
작은 애들. 자, 크기가 좀 작은 분자, 보통 기체야, 기체. 산소 기체,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기체들. 그리고 물에 잘 안 녹는 이른바 지용성 물질들은 걔네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그냥 인지질을 다이렉트로 통과한다고. 그러면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애는 어떤 애? 얘네가 아닌 애들. 분자인데 크기가 커요. 거기에 물에 잘 녹는 애들. 이런 애들은 반드시 단백질을 통해서만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어. 그럼 어떤 애들이 그러냐? 어떤 애들이 요건 아까 선생님이 산소기체, 이산화탄소 같은 거 얘기했죠. 얘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수용성이니까 니네 각종 이온들도 물에 녹아있잖아. 그치? 물에 녹은 상태로 들어오는 거잖아. 이온. 보통 이 생명과학에서 할 때 나오는 이온은 보통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나트륨하고 칼륨이 제일 많이 나와.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 같은 애들은 이온은 기본적으로 물에 녹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애들, 예, 포도당 아미노산도 물에 잘 녹거든. 거기에 또 포도당 이런 애들 크기도 크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반드시 단백질을 통해서만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데, 그럼 봐라. 인지질로는 얘네들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거잖아.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는 얘네들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포막에서 부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물질이 통과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선택적 투과성. 그지? 자, 그래서 세포막은 바로 뭘 갖는다?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돼 있지? 세포막은 물질 종류에 따라서 투과시키는 정도가 다르다. 물질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인지질로만, 어떤 애들은 단백질로만,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용성 물질은 인지질을 통과할 땐 투과성이 좋은 거지만 단백질을 통과할 땐 투과성이 거의 없는 거지, 그지? 그런 식으로 그 물질에 따라서 투과성이 달라지는 거. 선택적으로 통과시킨다. 이제 여기서 세포막은 뭐 꼭 기억해야 돼. 반드시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우리가 흔히 반투과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반투과성. 자, 그러면 요 얘기를 해야 돼. 인지질을 통과를 하든 뭐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든지 간에 그러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들어오거나 나가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동하는 방법. 자, 요 지우시가 자, 물질이 이동하게 되는 원리거든. 이건 원리. 혹시 학교에서 이 부분 지금 진도 나갔니? 한참 남았으면 혹시 이거는 이제 써줄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돼. 이동하는 원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수동수송이라는 것과 능동수송이라는 게 있어. 기본적으로 물질이 이동하려면 양쪽에 농도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수동수송이라는 거는 크게 뭐냐면은 물질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저절로 이동하는 현상이야. 이걸 수동수송이라 그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저절로 이동하는 걸 수동수송이라 한다. 반면에 능동수송은 반대. 어떤 물질을 농도가 낮은 쪽에서, 자, 어떤 게 더 자연스러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는 저절로 자연적으로 흐르지 않잖아. 그치? 그런 차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능동수송과 수동 차이는 이런 차이야. 빗면에서 니네가 공 굴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빗면 꼭대기에다 공을 하나 놓으면 어떻게 되지? 걔는 저절로 굴러 내려가죠. 맞지? 그러면 저절로 굴러 내려가는 게 따지면 수동수송이라고 생각하면 돼. 반면에 빗면 아래쪽에 있는 공을 내가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거야. 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지? 이게 이제 능동수송이라고 할 수 있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동수송은 그냥 높은 데서 낮은 데를 저절로 흘러가잖아. 에너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능동수송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얘를 억지로 밀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이 얘기를 뭐토로 하느냐? 사실 우리 통과 참고세로 수동수송이니 능동수송이니 하는 말이 안 나와요. 대신 뭐라고 나오느냐? 대표적인 수동수송으로 바로 뭐가 있냐면 확산이라는 게 있고 투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확산하고 삼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린트, 이 통과에서 배우는 거는 일종의 수동수송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워. 양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물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는 게 수동수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농도로 따지면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지만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간다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확산이라는 게 나오고 확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산이다 그러면 자, 거기 나와 있어. 어떤 용질이 농도가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퍼져 나가는 현상을 이렇게 얘기해. 자, 근데 여기서 누가 용질. 이 용질이 뭐야? 자, 우리 이렇게 설탕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설탕에 물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설탕물을 만들 때 설탕을 뭐라 그래? 용질이라고 하는 거고 물은 용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용매에다가 용질을 녹여서 만든 액체를 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나오는 그 용질인 거, 어떤 물질인 거, 물질. 그런데 그럼 봐봐.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확산되는 거니까 요 얘기 그대로 또 나오는 거야. 어떤 애들은 예를 들어서 인지질을 통과하는 애들은 인지질을 통해서만 확산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얘는 단백질을 못 지나가고 통로를 못 지나가잖아. 반드시 지나가면 인지질을 지나가야 되는 애들은 확산이 될 때도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확산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나뉘어. 선생님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경우. 자,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단순확산 이렇게 합니다. 단순확산. 반면에 반드시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뭐라 부르냐면 촉진확산이라고 부르요. 자, 그럼 어떤 애들이 인지질 통해서 확산돼? 아까 써준 얘네들은 확산이 된다면 반드시 인지질을 통해서만 확산이 되는 거야. 크기가 작고 기체 분자들 그리고 물에 잘 녹는 지용성 물질들은 확산이 되더라도 반드시 인지질을 통해서만 확산이 된다. 그 다음에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얘네들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이온 같은 애들이 확산이 될 때는 반드시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된다. 크기가 크고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들. 근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나트륨, 칼륨과 같은 이온들은 확산이 된다면 반드시 통로를 통해서. 다만 확산이 되는 게 무조건 밖에서 안은 아니고요. 안에서 밖도 아니야. 그냥 무조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여기다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선생님이 인지질 이중추를 그냥 이렇게 선 두 개로 그릴게. 자, 여기에
이렇게 있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삼각형 물질이 있어. 삼각형 물질이 자꾸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상황. 근데 얘가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면 그냥 많은 데서 적은 대로 확산돼야 되잖아. 어디를 통해서? 인지를 통해서 확산된다.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봐. 파랭이가 있어. 근데 봤더니 파랭이는 오히려 안쪽에 더 많은 거야. 근데 봤더니 파랭이도 크기가 작은 분자야. 그럼 얘도 반드시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을 통해서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네모가 있어. 크기가 큰 애야. 얘는 밖에 많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수용성 물질. 그럼 얘는 확산될 때 반드시 통로를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반대 상황도 똑같아. 만약에 안쪽이 더 많잖아? 안쪽이 더 많으면 그때는 통로를 통해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단지 어디를 거치느냐의 차이만 있지 무조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야. 무조건 밖에서 한도 아니고 무조건 안에서 밖도 아니고. 다만 이렇게 확산이 일어날 때 마지막 그래프 하나만 그립니다. 확산이 일어날 때 아마도 우리 그 페이지로 6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6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아무래도 진도는 한 3교시까지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4교시 때 그 우리 자체교재 운동량 파트 쪽 조금 문제를 이렇게 풀어줄게. 그래서 오늘 뭐 생명 꼭 다 안 끝나더라도 다 안 끝나더라도 문제풀이 조금씩 하면서 가도록 합시다. 거기 그러니까 6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두 그래프를 선생님이 합쳐서 그릴 건데 뭐냐면 야 우리 아까 확산이라는 게 결국 빗면으로 따지면 빗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공이 굴러가는 거잖아. 잘 봐봐. 야 여기서 공이 요 빗면을 따라 굴러 내려가는 경우랑 요 빗면을 따라 굴러 내려가는 경우를 생각해. 누가 더 빨리 굴러 내려가? 분홍색이지. 왜? 경사가 심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순 확산이든 촉진 확산이든 확산이 될 때는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 여기 밖에 많아. 아니 적지. 농도 차이에서 이동하는 건데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거 농도 기울기라고 하거든. 당연히 확산이 더 잘 되는 거야. 농도 차이가 클수록 양쪽에 농도 차이가 클수록 예를 들어서 여기에 4개가 있고 3개가 있다 그러면 확산되긴 되는데 얘가 더 잘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자, 확산이 얼마나 잘 되느냐를 우리가 확산 속도라고 표현하고 가로축은 양쪽에 농도 차이 또는 농도 기울기라고 하면 잘 보세요. 잘 봐. 단순 확산의 경우에는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양쪽의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확산이 점점점 잘 돼요. 이게 단순 확산이에요. 이 그래프도 그냥 외워놔야 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단순 확산이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촉진 확산은 근데 문제가 뭐냐? 얘네들마다 전용 통로가 있는 셈이거든. 근데 야, 이 교실 생각해봐. 이 교실 문을 통해서만 들락날락 하는 게 단백질 통해서 들락날락 하는 거라고 생각해봐. 그죠? 근데 이 문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이 문이 크기가 있기 때문에 어때?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 문을 통해서 한 번에 3명 나갈 수 있다고 쳐봐. 1명 나가겠지? 그럼 2명이 같이 나가면 아까보다 많이 나간 거잖아? 3명이 같이 나가? 근데 4명이 한꺼번에 나가면 그 중에 3명밖에 못 나가. 그러니까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될 때는 어느 정도 농도 차이까지는 농도 차이가 커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즉 3명까지 동시에 나갈 수 있는데 3명 이상부터는 동시에 나가는 건 여전히 3명일 거 아니야. 맞지? 속도가 일정해진다는 거야. 선생님이 2개의 그래프를 합쳤다 그랬잖아. 봐라. 어느 정도까지 누가 속도가 더 빠른 거야? 촉진 확산이 속도가 더 빠른 거야. 그래서 너희도 이 2개 이렇게 합쳐놓은 그래프를 좀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각각의 그래프 모양이 나와 있는데
단순 합산하고 촉진 합산을 합쳐서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 태영아, 요거 그려놨거든. 자, 그래서 요거 좀 우리 지금 딱 2시네. 2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